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당신의 뼛속 깊이 새겨진 패배자의 본능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포식자의 감각을 이식하는 수술이다. 지금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성취들, 그럴싸한 명함이나 통장의 장호, 거울 앞에서 만족스럽게 바라보던 근육들은 잠시 잊어라.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상대방의 뇌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전장에서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이 최첨단 장비를 걸치고 있는들 무슨 위협이 되겠는가. 전쟁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잔인하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짓밟힌다. 그들은 자신이 왜 무시당했는지, 왜 그 여자가 떠났는지, 왜 거래처 사장이 자신을 가볍게 여겼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쓴 소주를 들이킨다. 그들의 실패 원인은 단 하나다. 인간관계라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늪을 건너면서 어리석게도 논리라는 딱딱한 지팡이를 짚으려 했기 때문이다. 수학 공식으로 여자의 마음을 풀려 하고 이성적인 설득으로 타인의 존경을 구걸하려 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전수할 기술은 친구를 사귀는 법 따위의 유치한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이야기이며 타인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된 욕망의 스위치를 켜는 조작법이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다. 기업을 이끄는 대표든 사람을 부리는 관리자든 혹은 이성을 유혹하려는 남자든 인간을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은 단 하나뿐이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블랙박스가 존재한다. 그 상자 안에는 인정받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로 확인받고 싶다는 굶주림이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밥을 주는 사람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에게 미친 듯이 중독된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꼬리를 흔드는 개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라. 어떤 무리에 들어가든 가장 강력한 지배자는 목소리가 가장 큰 놈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를 웃게 하기 위해,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안달이 나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그 방의 왕이다. 이 원리를 뼈저리게 이해하기 위해 학교라는 잔인한 정글의 한 장면을 떠올려보자. 여기 구제불능이라 낙인 찍힌 한 소년이 있다. 성적은 바닥이고 교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친구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 그는 자신이 멍청하다고 믿는다. 아니, 세상이 그를 그렇게 정의했고 그는 그 패배감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인간 심리의 작동 원리를 간파한 한 교사가 이 소년을 실험대에 올린다. 교사는 소년을 조용한 방으로 부른다. 그리고 소년의 눈동자 깊은 곳을 응시하며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거짓말을 시작한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최면이다. 사람들은 너를 문제아라고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인다. 너는 내가 교직 생활 동안 본 아이들 중 가장 비상한 직관력을 가졌어. 내 머릿속에는 아직 켜지지 않은 거대한 엔진이 있다. 단지 네가 시동거는 법을 몰랐을 뿐이야. 그 순간 소년의 뇌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교사의 말은 거짓이다. 성적표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인간의 뇌는 사실보다 쾌락에 먼저 반응한다. 교사의 말은 소년의 뇌에 쾌락 호르몬을 폭포수처럼 쏟아붓는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전율. 누군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알아봐 주었다는 그 강렬한 쾌락. 소년은 그 마약 같은 기분에 취해버린다. 그리고 소년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는 그 쾌락을 다시 맛보기 위해 교사의 말이 착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밤을 새워 책을 파기 시작한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다. 소년의 무의식에 너는 가치 있는 수컷이라는 프레임을 심었고 소년은 그 프레임에 맞춰 스스로를 재조립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기술의 정점이다. 당신이 굳이 나서서 요청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당신을 위해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99%의 남자는 이 권력의 흐름을 정반대로 읽는다. 그들은 매력적인 여자나 중요한 파트너 앞에 서면 갑자기 서커스단의 광대로 돌변한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자신이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증명하려 애쓰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댄다. 그 필사적인 몸부림을 보라. 그것은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
춤을 추는 광대의 몸짓이다. 반면 권력을 가진 왕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는 편안하게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아 그 광대의 재롱을 무표정하게 감상한다. 당신은 지금 어느 의자에 앉아 있는가? 당장 그 비굴한 춤을 멈춰라. 입을 다물고 관찰자가 되어라. 권력의 극을 뒤집는 첫 번째 기술, 바로 거울의 방 전략이다. 대화에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내가 떠드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신이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나는 뒷짐지고 그 흐름을 지휘하는 것이다. 상황을 그려보자. 당신 앞의 상대가 오늘 겪었던 최악의 하루에 대해 혹은 직장 상사의 부당함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한다. 하수들은 이때다 싶어 끼어든다. 아, 그거 나도 알아. 내 예전 상사는 더 심했어. 한 번은 내가 이것은 대화의 약탈이다. 당신은 상대방이 주인공인 무대에 난입해 조명을 빼앗은 것이다. 상대는 겉으로는 웃어줄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 남자는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라고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는다. 진정한 포식자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상대를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 된다. 그들의 불평과 감정을 그대로 반사해 주어라.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어? 나였으면 정말 참기 힘들었을 텐데 넌 그걸 견뎌냈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마이크를 정중하게 그러나 철저히 계산된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넘겨라.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온전히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당신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그들은 당신과 대화할 때 자신이 더 멋진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들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신이라는 인간 자체가 아니다. 당신이라는 거울에 비친 증폭되고 미화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마약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러한 심리적 우위를 점했다면 이제는 침묵이라는 가장 무거운 무기를 꺼내들 차례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툭 끊고 들어오거나 무례하게 치고 들어오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마라. 이것은 당신의 서열을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테스트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잽을 날려보는 것이다. 이 남자가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때 약한 남자는 목소리를 높여 싸우거나 기분이 상해 입을 삐죽거리거나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며 변명한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패배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것이다. 진정한 지배자는 반응하지 않는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끊는다면 그 즉시 입을 다물어라. 말싸움을 하려 들지 말고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도 마라. 그저 멈춰라.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눈빛으로 상대를 뚫어지게 응시하라. 3초, 4초, 5초 그 짧은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거대하고 무겁게 공간의 공기를 짓누를 것이다. 그 숨막히는 정적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선사한다. 에어, 내가 선을 넘었나? 왜 아무 말이 없지? 화난 건가? 상대는 그 불편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거나 당신의 눈치를 보며 꼬리를 내리게 된다. 당신의 침묵은 웅변보다 강하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 가치는 네 반응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압도적인 수컷의 여유다. 만약 이러한 무례함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강철 같은 언어로 쐐기를 박아야 한다. 흥분하지 말고 낮고 명확한 저음으로 말하라. 지금 내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끼어드는 거지? 시선은 절대 피하지 마라. 이 순간 당신은 그 공간의 지배자가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을 구사함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 있다. 바로 당신의 자아, 남자의 본능적인 해결사 본능이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고민을 털어놓거나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고쳐주지 못해 안달이 난다. 담배는 몸에 안 좋으니 끊어라. 운동 자세가 틀렸으니 이렇게 해라. 네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은 틀렸다. 사실은 이렇다. 멈춰라. 제발 그 가르치려 드는 입을 다물어라. 당신이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내뱉는 순간 당신은 상대를 도움이 필요한 모자란 존재로 격화시키고 자신을 우월한 구원자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당신을 구원자로 보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에 굶주린 꼰대로 볼 뿐이다. 진짜 강한 남자는 타인의 사소한 결함을 굳이 수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는 거대한 산처럼 여유롭다. 상대가 틀린 정보를 말해도 그것이 당장 세상이 무너질 일이 아니라면 미소 지으며 넘겨준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한 인간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지위를 가장 높여준다. 당신이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는 당신 앞에서 방어막을 내린다. 무장 해제된 상대는 당신에게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고 당신의 승인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말고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대지가 되어라. 이제 당신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필수적인 마지막 조언을 하겠다. 세상이 당신에게 주입한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거짓말. 너 자신이 되어라라는 말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쳐넣고 불태워버려라. 그것은 경쟁에서 도태된 패배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장가다. 만약 지금의 당신 자신이 매력없고 가난하고 외롭고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도대체 왜 그 비루한 자아를 지키려 하는가? 그것은 보존해야 할 자산이 아니라 폐기 처분해야 할 악성 재고다. 변화는 고통스럽다. 과거의 나약한 자신을 죽이고 본능을 거스르며 새로운 사회적 근육을 찢어지도록 단련하는 과정은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한다. 입을 다물고 싶지 않을 때 입을 다물어야 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 참아야 하며 화를 내고 싶을 때 차갑게 식혀야 한다. 하지만 소통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훈련된 근육이며 냉철하게 설계된 기술이다. 당신은 오늘 밤 거울 속에 나약한 자신을 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권력과 매력으로 무장한 냉혹한 전사를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고통을 즐겨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진화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니까. 이제 당신은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웠고 비굴한 미소를 지우는 법을 익혔으며 타인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여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기초적인 전술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방어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배는 방어를 넘어 상대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세상, 즉 현실 그 자체를 당신의 뜻대로 왜곡하고 재창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 컨트롤이다. 당신이 이 개념을 완벽하게 체화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침묵을 지키고 거울 전술을 써봤자 결국은 상대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말판 위에서 움직이는 장기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프레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자 상황을 해석하는 규칙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두 개의 프레임이 충돌하는 전장이다. 당신의 프레임과 상대방의 프레임, 이 두 개의 세계관이 맞부딪힐 때 더 강하고 견고한 현실을 가진 쪽이 약한 쪽을 흡수한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과도 같다. 중력이 큰 별이 작은 행성을 끌어당기듯 더 강한 확신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프레임 안으로 약한 사람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묘하게 기가 죽거나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거나 내 행동이 정당한지 자꾸만 설명하려 든다면 당신은 이미 상대의 프레임에 잡아먹힌 것이다. 패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기억하라. 상황을 정의하는 자가 그 상황을 지배한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가 혹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오디션을 보는 배우의 프레임으로 들어간다. 저 좀 괜찮게 봐주세요. 저 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온몸으로 외치며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려 애쓴다. 이것은 철저한 을의 프레임이다. 당신이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치가 낮은 사람이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자신이 다이아몬드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거기 존재할 뿐이다. 지금 당장 그 오디션 무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심사위원석에 앉아라. 이것이 쌍품 프라이즈의 프레임이다. 당신이 상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역학을 바꾸는 것은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가 어떤 일 하세요? 취미는 뭐예요? 라고 묻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것은 평범한 질문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신을 평가하겠다는 호구조사다. 하수들은 여기에 성실하게 대답한다. 마치 면접관 앞에 구직자처럼. 그러나 프레임을 지배하는 자는 이 질문의 전제를 비튼다. 일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너무 지루하니까. 그보다 당신은 주말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내가 흥미를 느낄 만한 게 있나 궁금한데. 뭐라?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질문을 평가하고 되물음으로써 순식간에 당신이 평가하는 위치로 올라섰다. 당신은 대답하는 사람에서 질문하는 사람으로, 선택받길 기다리는 사람에서 선택할지 고민하는 사람으로 변모했다. 공기의 흐름은 이 찰나의 순간에 뒤바뀐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본능적으로 당신을 흔들어 보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쉿 테스트다. 여자가 오빠는 바람둥이 같아라고 말하거나 상사가 자네는 이 일에 소질이 없는 것 같군이라고 도발할 때 당신의 프레임은 시험대에 오른다. 99%의 남자는 여기서 당황하여 방어 태세를 취한다. 아니야, 나 진짜 성실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반응이다. 당신이 변명하고 설명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가 던진 너는 부족하다라는 프레임을 진실로 받아들인 꼴이 된다. 설명하는 자는 언제나 패배한다. 강한 남자는 절대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상대의 말을 재해석 리프레이밍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린다. 바람둥이 같아 라는 공격이 들어오면 여유롭게 웃으며 이렇게 받아쳐라. 나한테 그렇게 매력을 느꼈어. 보는 눈은 있네. 혹은 내가 좀 인기가 많긴 하지.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농담처럼 받아넘겨라. 이것은 상대의 공격을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흡수하여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재료로 써먹는 기술이다. 상대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당신의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프레임으로 덮어 씌워라. 당신이 동요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을 때 상대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단단함에 매료된다. 여자는 그리고 세상은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남자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기술의 핵심에는 여유로움이 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현실이 타인의 외부 자극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증거다. 상대가 화를 내든 울든 비꼬든 당신은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자상한 아버지처럼 혹은 귀여운 강아지를 보는 주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상태를 상대에게 전염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리고 더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감정이 약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간다. 당신이 평온하고 즐겁다면 결국 상대도 그 평온함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곧 날씨이고 당신이 곧 환경이다. 그들이 당신의 기분에 맞추게 만들어라. 그러나 주의하라. 프레임을 잡는다는 것이 무례하게 굴거나 고집불통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진정한 고수는 강압적이지 않다. 그는 물처럼 유연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하다. 겉으로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소셜 워로드의 유연함이다. 내 말이 맞아. 그런 관점도 흥미롭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을 거야. 따라와. 라고 부드럽게 권유할 때 상대는 거부감을 느끼지 못한 채 당신의 리드에 휩쓸리게 된다. 당신의 현실이 더 재미있고 더 매력적이고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루하고 불안한 자신의 현실을 탈출해 당신이 만든 확신에 찬 현실로 도피하고 싶어한다. 당신은 그들에게 구원자이자 유일한 도피처가 되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알 것이다. 세상에 객관적인 현실 따위는 없다. 오직 강한 자가 정의한 현실과 약한 자가 순응하는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당신은 이제껏 타인이 짜놓은 각본대로 연기하는 엑스트라였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은 시나리오를 쓰고 배역을 정하고 무대를 연출하는 감독이다. 누군가 당신의 프레임에 도전해 온다면 기뻐하라.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신호니까. 그들의 도전을 즐겨라. 그들의 테스트를 비웃어라. 그리고 당신의 거대하고 매력적인 프레임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여 당신의 규칙대로 춤추게 하라.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보통의 남자들과는 다른 차원에 서 있다. 당신은 침묵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프레임으로 현실을 조작할 줄 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상대가 당신의 프레임에 들어왔다 해도 그들이 당신에게 영원히 머물게 하려면 더 치명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뇌를 지배하는 화학물질, 도파민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상대를 당신에게 중독시키고 당신 없이는 금단 증상을 느끼게 만드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설계법. 이것은 도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영역이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둡고 위험하며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심연으로 걸어 들어간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이 칼을 쥐는 법이었다면 지금부터 다룰 기술은 그 칼로 상대의 신경계를 정밀하게 해부하는 법이다. 경고하건대 이 장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나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를 지배하는 화학물질, 도파민을 통제하여 상대를 당신이라는 마약에 절어버리게 만드는 금지된 연금술이다. 대부분의 남자는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한결같은 나무가 되려 한다.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고 칼같이 답장하고 매번 친절하게 대한다. 그들은 이것을 헌신이라 부르지만 냉정한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지루함이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쥐에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면 쥐는 배가 부르면 버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버튼을 눌렀을 때 먹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게 설정해 두면 쥐는 배가 터질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그 버튼을 눌러댄다. 이것이 바로 도박 중독의 원리이자 카지노가 돈을 버는 방식이다. 당신은 이제부터 자판기가 아니라 슬롯머신이 되어야 한다. 상대가 당신이라는 버튼을 언제 눌러야 보상이 나올지 모르게 만들어라. 예측 불가능성, 그것이 곧 섹시함의 원천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밀고 당기기, 즉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온도차에 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튕기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라. 이것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설계하는 것이다. 롤러코스터가 왜 재밌는가? 안전하게 올라가기만 하면 아무도 타지 않는다. 추락의 공포가 있어야 상승의 쾌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상대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한다. 먼저 상대를 천국으로 초대하라. 만났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남자처럼 행동하라. 눈을 깊이 맞추고 상대의 사소한 말에 귀 기울이며 너랑 있으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 같은 달콤한 말로 상대의 자존감을 한껏 부풀려 놓아라. 이때 상대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한다. 그들은 당신의 따뜻함에 안도하고 당신이 자신에게 푹 빠졌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것이 풀당기기이다. 쥐에게 아주 맛있는 먹이를 던져준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예고 없이 지옥의 문을 열어라. 이것이 밀어내기다. 갑자기 연락의 빈도를 줄여라. 답장을 늦게 하거나 단답형으로 보내라. 함께 있을 때는 뜨거웠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차가운 남자가 되어라. 혹은 대화 도중에 시선을 거두고 무심하게 먼 산을 바라보거나 핸드폰을 체크하라. 상대가 나한테 푹 빠졌구나 라고 확신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당신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한다. 이때 상대의 뇌에서는 비상벨이 울린다. 에어,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람이 식었나? 예측했던 보상이 주어지지 않자 뇌는 결핍을 느끼고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이 불안감이 바로 중독의 시작이다. 상대는 잃어버린 도파민을 되찾기 위해 온 신경을 당신에게 집중하게 된다. 당신의 카톡 하나, 표정 하나에 집착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당신의 기분을 살피기 위해 안달이 난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쫓기 시작했다. 당신은 가만히 따 있어도 상대의 머릿속을 24시간 점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다정하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어라. 이때 상대가 느끼는 안도감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다. 그것은 마치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강렬한 쾌락으로 뇌리에 박힌다. 이 긴장과 이완의 반복, 즉 불안과 안도의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당신이라는 자극에 뇌 구조가 바뀌어버린다. 이제 그들은 평범하고 착해 빠진 남자들에게서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다.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그 짜릿한 고통과 쾌락의 혼합물만을 갈구하게 된다. 당신은 그들의 유일한 공급책, 마약상이 된 것이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기술도 있다. 칭찬과 비난을 섞어라. 너는 참 매력적이야. 성격만 좀 덜 까칠하면 완벽할 텐데. 혹은 너랑 있으면 정말 편해. 마치 여동생 같아. 이것은 상대에게 인정을 주면서 동시에 도전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다. 그들은 칭찬에 기뻐하면서도 뒷말에 담긴 부정적인 평가를 뒤집기 위해, 즉 여동생이 아닌 여자로 보이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에게 더 노력하게 된다. 당신은 만족하지 않는 심사위원이고 그들은 당신의 만점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참가자가 된다. 기억하라.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에 미친다. 당신이 100% 확실한 존재가 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언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 나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많다는 뉘앙스, 당신의 속을 알 수 없는 신비로움, 이것들이 당신을 고가치의 남자로 만든다.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지 마라. 대신 끊임없는 감정의 파도를 선물하라. 그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면서도 제발 그 파도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주인이자 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고한다. 이 기술은 상대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는 흑마법이다. 당신에게 중독된 상대는 피폐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이 힘을 가진 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은 가져라. 당신이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이 기술을 통해 얻은 권력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드해야 한다. 물론 그 선택조차 당신의 손아귀에 있겠지만 말이다. 이야, 이제 당신은 상대를 당신에게 중독시키는 법까지 알았다. 당신은 거울이고 침묵하는 왕이며 프레임을 조작하는 감독이자 도파민을 통제하는 마약상이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당신의 몸짓과 눈빛, 공간을 장악하는 비언어적 지배력, 말 한마디 없이 걸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아우라의 실체.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법을 논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육체를 가진 동물이다. 당신이 입으로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쏟아내고 정교한 심리전을 펼친다 해도 당신의 몸뚱어리가 패배자의 악취를 풍기고 있다면 모든 것은 허사다. 언어는 고작 의사소통의 7%를 차지할 뿐이다. 나머지 93%는 당신의 눈빛, 목소리의 파동, 그리고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에서 결정된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겁쟁이는 아무리 용감한 척해도 미세한 손떨림, 불안한 동공, 구부정한 어깨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제 당신의 육체를 개조할 시간이다. 당신의 몸 자체가 걸어 다니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 먼저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자. 세상의 모든 약한 수컷들은 서두른다. 그들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걷고 말이 빠르며 허둥지둥 반응한다. 이것은 결핍의 신호다. 시간이 부족하고 여유가 없으며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광고하는 꼴이다. 반면 정글의 사자는 사냥할 때가 아니면 절대 뛰지 않는다. 왕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가 도착할 때가 비로소 행사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동작 속도를 0, 혈배속으로 늦춰라. 걸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꾹꾹 누르듯이 무겁게 걸어라. 고개를 돌릴 때도 휙 돌리지 말고 아주 천천히 마치 목에 기계 장치가 달린 것처럼 부드럽게 회전하라. 이 인위적인 느림은 상대방에게 기이한 압박감을 준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태연하지? 당신의 느릿한 동작은 당신이 시간의 주인이며 그 어떤 외부 자극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대한 산이라는 것을 무언의 압력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공간을 탐욕스럽게 점유하라. 움츠러들지 마라. 지하철을 타든 카페 의자에 앉든 당신의 몸을 최대한 확장하여 당신에게 할당된 공간 그 이상을 차지하라. 다리를 벌리고 팔을 넓게 걸치고 가슴을 활짝 펴라. 심장과 목, 복부 같은 급소를 과감하게 노출하는 자세는 나는 너희 따위는 두렵지 않다 라는 가장 원초적인 자신감의 표출이다. 약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급소를 보호하려 든다. 당신은 그 본능을 거슬러야 한다. 당신이 들어서는 순간 그 방의 공기 밀도가 바뀌어야 한다.
마치 당신의 중력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공간을 당신의 에너지로 꽉 채워라. 비켜서지 마라. 누군가와 동선이 겹칠 때 어깨를 움츠리며 피하는 것은 패배자의 습관이다. 속도를 줄이고 눈을 마주치고 그대로 걸어가라.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기세에 눌려 알아서 길을 터줄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기적이다. 이제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인 눈빛을 장전하라. 눈은 영혼의 창이 아니라 영혼을 뚫는 송곳이다. 대부분의 남자는 누군가, 특히 매력적인 여자나 권위자가 자신을 쳐다보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아래로 깔거나 옆으로 피한다. 그 순간 당신의 서열은 바닥으로 처박힌다. 눈을 피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나는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라는 패배 선언이다. 지배자는 절대 먼저 눈을 피하지 않는다. 누군가 당신을 쳐다보면 그 시선을 맞받아쳐라. 그리고 3초를 더 견뎌라. 상대가 불편함을 느껴 눈을 돌릴 때까지 놓아주지 마라. 이것은 무언의 기싸움이며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관계의 우위를 점한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상대의 눈동자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동자 너머 뒤통수를 본다는 느낌으로 초점을 깊게 잡아라. 그리고 눈을 깜빡이지 마라. 포식자는 사냥감을 노릴 때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이 흔들림 없는 건조하고 차가운 시선은 상대의 뇌를 마비시킨다. 그들은 당신의 눈빛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역삼각형 응시법을 사용하라. 상대의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리고 입술을 천천히 오가는 시선의 삼각지대를 만들어라. 이것은 성적인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최면술이다. 당신의 눈빛 하나로 상대의 심장 박동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 필요 없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너는 내 거야 하는 메시지를 뇌리에 꽂아 넣어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소리에 무게를 더하라. 앵갱거리는 하이톤, 말끝을 흐리는 습관, 문장 끝을 질문하듯 올리는 상승 억양은 당신을 비굴하게 만든다. 소셜 워로드의 목소리는 목구멍이 아니라 아랫배 깊은 곳, 단전에서 울려 나와야 한다. 저음의 공명금을 연습하라. 그리고 말끝을 항상 아래로 뚝 떨어뜨려라. 밥 먹었어. 가 아니라 밥 먹자. 인류로 끝내라. 부탁하지 말고 명하라. 질문하지 말고 선언하라. 이것이 커맨드 톤이다. 또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과 말 사이에 의도적인 공백을 두어라. 당신이 말을 멈추면 사람들은 당신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인다. 그 침묵의 시간을 즐겨라. 침묵은 당신의 말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받침대다. 말이 많을수록 말의 값어치는 떨어진다. 필요한 말만 천천히, 낮게, 그리고 끊어서 뱉어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법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거하라. 다리를 떨거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얼굴을 긁적이는 행위는 내면의 불안을 표출하는 노이즈다. 동상처럼 멈춰 있어라. 완벽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다가 필요할 때만 절제된 동작으로 움직여라. 이 정중동오의 미학은 당신을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존재로 보이게 한다. 상대는 당신의 미동 없는 자세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며 당신의 눈치를 살피게 될 것이다. 당신은 거대한 바위다.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바위. 사람들은 결국 그 바위의 단단함에 기대고 싶어 한다. 이제 당신의 육체는 정신과 일치되었다. 당신은 느리게 걷는 사자이고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최면술사이며 낮은 울림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왕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본능적으로 길을 비키고 당신의 승인을 갈구하는 눈빛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생물학이다. 당신은 수만 년 동안 인류의 DNA에 각인된 우두머리 수컷의 형상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당신은 내면의 마인드셋부터 외면의 행동 양식까지 모든 것을 지배자의 코드로 다시 프로그래밍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이 강력한 개인이 어떻게 무리를 형성하고 그 무리 안에서 신격화되며 당신만의 제국을 완성하는가. 당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고 그들을 통제하는 부족장의 단계로 나아갈 차례다.
당신은 이제 홀로 서 있어도 충분히 위험하고 매력적인 포식자가 되었다. 당신의 침묵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당신의 눈빛은 상대를 발가벗기며 당신의 예측 불가능함은 타인의 뇌를 도파민의 노예로 만들었다. 하지만 기억하라. 정글에서 혼자 다니는 사자는 강력하지만 무리를 이끄는 사자는 천하무적이다. 진정한 권력의 완성은 개인기를 넘어선다. 그것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 즉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강한 남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만들어낸 세상, 그 매혹적인 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안다라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늑대 한 마리가 아니라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것은 진부한 말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당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구석에 박혀 있다면 당신의 가치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신 주변에 매력적인 여자들과 능력 있는 남자들이 머물고 있다면 당신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검증된 남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사전 선택의 원리다.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수준이 곧 당신의 수준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의 주변을,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사람들로 채워라. 당신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왕국에 들어올 신하와 백성을 선별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는 인맥을 넓히겠답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명함을 돌리고 술자리에 끼려 노력한다. 이것은 구걸이다. 제국의 황제는 절대 백성을 찾아다니며 제발 내 나라에 들어와 달라고 사정하지 않는다. 그는 성문을 굳게 닫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만 좁은 문을 열어준다. 당신의 부족에 들어오는 것을 특권으로 만들어라.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모임에 올래? 라고 묻지 마라. 대신 우리 모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은 딱 질색이거든. 네가 우리랑 잘 맞을지 한번 봐야겠는데 라는 태도를 취하라. 이 진입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그 벽을 넘고 싶어 미친다. 그들은 당신의 인정을 받고 당신의 무리에 소속되기 위해 충성심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당신은 그저 팔짱을 끼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하면 된다. 당신이 만든 이 부족 안에서 당신은 철저하게 태양이 되어야 한다. 모든 관계는 당신을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 A와 B를 소개해 주는 것은 당신이어야 하고 모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도 당신이어야 한다. 당신이 없으면 모임이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라. 이것은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든다. 그리고 이 부족 안에 우리만의 문화를 심어라. 우리만 아는 농담, 우리만 공유하는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경멸하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라. 저 밖에 평범하고 지루한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선민의식을 심어주어라. 소속감은 마약보다 강력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당신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지루한 일상에서 그들을 구원해준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폭군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진정한 지배는 공포가 아니라 혜택에서 나온다. 당신은 부족권들에게 확실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즐거움이든 사업적 기회든 혹은 이성을 만날 기회든 당신 곁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확신을 주어라. 당신은 넉넉해야 한다. 계산서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가끔은 호탕하게 베풀어라. 당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내 사람들은 확실하게 챙긴다는 믿음을 주어라. 밖에서는 차가운 포식자지만 내 사람에게는 따뜻한 주군이 되는 것. 이 이중적인 매력은 부하들의 충성심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든다. 그들은 당신이 주는 혜택을 잃기 싫어서라도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더의 고독을 즐겨라. 당신이 정점에 설수록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든다. 백성은 왕을 숭배하지만 왕의 고뇌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당신은 군중 속에 있어도 철저히 혼자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왕관의 무게다.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약한 모습을 부족권들에게 보이지 마라. 리더가 흔들리면 부족 전체가 불안에 떤다. 당신은 언제나 태산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전지전능함. 그것이 연기일지라도 완벽하게 수행하라.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를 수 있는 강력한 환상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전수 과정이 끝났다. 우리는 멍청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거울의 방을 지나 침묵의 무기를 들고 현실을 조작하며 도파민을 지배하고 육체를 개조하여 마침내 제국의 황제가 되는 길을 걸어왔다.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지도가 아니다. 이것은 나침반이다. 지도는 길을 알려주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준다. 정글은 매일 변한다. 당신이 마주칠 상황은 수만 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가슴 속에 소셜 워로드의 나침반이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라. 어제의 나약하고 인정받기에 급급했던 남자는 죽었다. 그 시체 위에서 차갑고 강하고 여유롭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새로운 남자가 눈을 뜬다. 더 이상 책을 읽지 마라. 더 이상 조언을 구하지 마라. 이미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이제 나가라.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당신의 세상을 만나라. 사람들의 눈빛을 즐겨라. 그들의 욕망을 가지고 놀아라. 그리고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라. 세상은 정복당하기 위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으로 소셜 워로드, 지배의 청사진 집필을 마친다. 전송을 종료한다.